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으려는데 손끝이 저릿저릿하더니 감각이 이상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으려는데 발가락 끝이 남의 살 같이 느껴져서 깜짝 놀라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며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냥 넘겨도 될까요? 사실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증상이죠. 왜냐하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나 척추질환, 그리고 말초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손발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이미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손발 저림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손끝이나 발끝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4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실 테니까요. 첫째, 손발 저림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부터 당뇨병, 척추 질환까지 다양한 원인들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둘째, 집에서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진단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떤 손가락이 저린지, 언제 저린지에 따라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말이에요. 셋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게 되실 거예요. 며칠 더 기다려봐도 될지 아니면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 드릴게요. 넷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손발 저림 더 이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럼 먼저 손발 저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컨을 잡으려다가 손끝이 저렸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아마 혈액순환이 안 되나?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이에요. 혈액순환 문제로 생기는 저림은 우리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종류예요. 소파에 앉아서 2시간 넘게 드라마를 보다가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없어진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베개를 너무 높게 베고 잤더니 아침에 목과 어깨, 팔까지 저린 적도 계실 거예요. 이런 저림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압박이 가해져서 그 부분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자세를 바꾸시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면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안에 괜찮아져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일시적인 저림이 하루에 여러 번씩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 자체가 좁아지거나 딱딱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볼까요? 바로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몸 끝쪽에 있는 신경이 손상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신경은 마치 전깃줄과 같아요.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가는 전선들이 온몸에 퍼져 있는 거죠. 이 신경들이 다치거나 병들게 되면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저림이 생기는 거예요. 말초신경 문제로 생기는 저림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 보통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요. 양쪽 손끝이나 양쪽 발끝에서 함께 시작되는 거죠. 마치 얇은 장갑이나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서만 저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목이나 발목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밤이 되어서 조용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초신경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예요.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신경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게 되거든요. 또 술을 오래 많이 드신 분들이나 어떤 약물들, 특히 항암제나 일부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비타민 부족,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을 보충해 주시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원인은 목이나 허리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이건 말초신경 문제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척추 문제로 생기는 저림은 특정 손가락이나 특정 부위만 저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과 약지만 유독 저린다면 목 척추의 8번째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가 저린다면 목 척추의 6번째나 7번째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나 움직임에 따라 저림 정도가 달라져요. 고개를 뒤로 젖히시거나 팔을 위로 들어 올리실 때 저림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자세에서는 괜찮아지기도 해요. 기침을 하시거나 재채기를 하실 때 순간적으로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척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척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라고 부르는 척추뼈 사이에 쿠션이 닳거나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척추관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원인인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저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온몸의 신경에 손상이 생겨요. 당뇨 때문에 생기는 저림도 특징이 있어요. 주로 양쪽 발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손보다는 발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걸으실 때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발바닥에 뭔가 두꺼운 솜을 깔고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당뇨로 인한 저림도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잠들기 어려우실 정도로 아프고 저린 분들도 계세요. 특히 발가락 끝이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거나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당뇨성 신경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해요. 무서운 건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은 처음에는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반대로 감각이 둔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시거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뜨거운 줄 모르실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저림이 생겨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손발 저림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물 때문에 생기는 저림도 있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일부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중에서도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특히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손발 저림이 생기셨다면 약물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봐야 해요. 또 노화와 저림의 관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세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의 신경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손발 저림의 주요 원인 5가지를 살펴봤어요. 혈액순환 문제, 말초 신경 손상, 척추 질환, 당뇨병,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아마 그럼 내 저림은 어떤 종류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집에서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느 손가락이 저린지가 첫 번째 단서가 될 거예요.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주로 저리시나요? 그렇다면 목 척추나 팔꿈치 근처에서 척골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팔꿈치를 책상에 자주 개고 계시거나
전화를 받을 때 어깨에 수화기를 끼우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죠. 반대로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가 저리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수근관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어요. 손목 앞쪽에 있는 좁은 터널 같은 곳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예요. 설거지를 많이 하시거나 뜨개질, 컴퓨터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흔해요. 그런데 만약 모든 손가락이 다 저리고 양쪽 손이 동시에 저리신다면 이건 말초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손 전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서 손목을 직각으로 구부려 보세요. 마치 기도하는 자세처럼 손바닥을 맞대고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손목이 꺾이게 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1분 정도 유지해 보세요. 만약 이 자세를 하는 동안 엄지, 검지, 중지 쪽으로 저림이나 따끔거림이 더 심해진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걸 펠런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손목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거든요. 이번에는 발을 살펴볼까요? 의자에 앉아서 양말과 신발을 벗고 발을 자세히 보세요. 발가락 끝부터 저림이 시작되어서 발등이나 발목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양쪽 발이 비슷한 정도로 저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말초 신경 문제나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단한 감각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요. 면봉이나 부드러운 붓 같은 걸로 발가락 끝을 살짝 건드려 보세요. 양쪽 발의 감각이 똑같은가요? 한쪽이 더 둔하게 느껴지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 저림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만약 한쪽 다리만 저리고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저림이나 아픔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제 시간대별로 언제 저린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한가요? 그렇다면 잠자는 동안의 자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팔을 베고 주무셨거나 손목이 구부러진 채로 오래 있었다면 아침에 손이 저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베개 높이를 조절하시거나 잠자는 자세를 바꿔보시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옆으로 주무실 때는 아래쪽 팔을 베개 아래쪽에 두시지 마시고 별도의 작은 베개나 쿠션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밤에 더 심해진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해요. 특히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손발이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신다면 말초 신경 문제나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해요. 낮에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밤이 되어서 조용해지면 저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특정 활동을 할 때만 저리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으실 때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만 손이 저리다면 목 척추에서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목 척추에 부담을 주면서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또 오래 걸으실 때만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가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척추 뒤쪽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걸을 때는 이 통로가 더 좁아지다가 앉으면 다시 넓어지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쇼핑카트를 밀고 걸을 때는 괜찮은데 그냥 걸을 때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쇼핑카트를 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양쪽 동시에 저린지 한쪽만 저린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양쪽 손이나 양쪽 발이 비슷한 정도로 동시에 저리시다면 전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또는 약물 부작용 같은 거죠. 이런 양쪽 대칭적 저림은 보통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중심부로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한쪽만 저리시다면 그쪽 신경 경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목이나 허리 척추에서 신경이 눌렸거나 팔꿈치나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 저림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이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이제 저림의 강도와 성질도 살펴보겠습니다. 따끔따끔한 느낌은 주로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고 화끈화끈한 느낌은 당뇨나 말초 신경 손상에서 많이 나타나요. 시린 느낌은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뻐근한 느낌은 근육이나 관절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림과 함께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손에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이 어려워졌다거나 단추를 잠그기 힘들어졌다면 단순한 감각 이상이 아니라 운동신경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발의 경우에도 걸을 때 자주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발끝이 끌린다면 감각 저하와 함께 근력 약화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저림과 함께 피부색이 변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손발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진다면 혈액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저리다면 염증이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과 저림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저림이 생겼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식습관이 크게 바뀌셨다면 비타민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 혈당 조절이 어땠는지도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자가진단법을 알아봤어요. 물론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체크를 통해서 대략적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증상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먼저 시간으로 판단해 보세요. 2주 이상 지속되는 저림이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 더욱 빨리 가보셔야 해요. 처음에는 손끝만 저리더니 이제는 손목까지 올라왔다거나 하루 종일 저리다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가예요. 저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거나 걸을 때 자꾸 걸려 넘어지신다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실제로 한 분은 손저림을 몇 달 참다가 뜨거운 주전자를 놓쳐서 화상을 입으셨고 다른 분은 발 감각이 없어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신 경우도 있었어요. 저림은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더 급하게 가야 할까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저림과 함께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또 극심한 통증과 함께 갑작스런 저림이 생겼다면 특히 목이나 허리에서 팔다리로 뻗치는 통증이라면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자세한 문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자가진단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 혈액 검사로 당화 혈색소를 확인해서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봐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또 비타민 수치도 확인해요.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이 전기 신호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살짝 따끔할 수는 있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근전도 검사는 근육에 아주 가는 침을 놓아서 근육의 전기 활동을 보는 거고요. 목이나 허리 문제가 의심되면 엑스레이나 MRI 촬영도 해요. 다음으로 어느 과에 가야 할까요? 양쪽 손발이 대칭적으로 저리거나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신경과에 가보세요. 목을 돌릴 때나 팔을 들 때 저림이 심해지면 정형외과, 당뇨가 있으시면서 저림이 생겼다면 내분비내과도 좋아요. 어느 과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정의학과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치료법도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신경 재생을 돕는 비타민 B군이나 알파리포산 같은 약물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 척추 문제라면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근관 증후군이라면 손목 보호대나 스테로이드 주사,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비타민 부족이 원인이라면 보충제를 드시고 약물 부작용이라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돼요.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정말 중요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를 통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돼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 기능도 좋아져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손목이나 발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중간중간 쉬고 손목 받침대나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올바른 자세 유지도 중요해요. 목을 앞으로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목 척추에 부담을 주어서 손 저림을 악화시켜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금주와 금연도 신경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알코올과 니코틴은 모두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 콩류, 견과류, 생선, 달걀, 우유 등을 드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비타민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적절한 체중 유지도 중요해요. 비만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척추에 부담을 주어서 신경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신경 손상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회복에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중요해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병원 가는 걸 중단하지 마시고 재발 방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정해진 날짜에 꼭 다시 진료받으세요. 지금까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손발 저림,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손발 저림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모컨을 잡으려다가 손끝이 저렸던 그 순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손발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말초 신경 손상이나 척추 질환, 그리고 당뇨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특히 양쪽 손발이 동시에 저리거나 2주 이상 계속되는 저림이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배우셨어요. 어느 손가락이 저린지, 언제 더 심해지는지, 양쪽인지 한쪽인지에 따라서 원인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건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손끝이나 발끝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거든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손발 저림이 생겼을 때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관리법들도 잊지 마세요. 꾸준한 운동, 올바른 자세, 적절한 영양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모두 우리 신경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이야기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 100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발 저림, 이제 더 이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감사합니다.